안녕하세요. 블로겐스탁입니다. 최근 들어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있겠지만 세력이나 기관 투자에 대한 내용을 초보자분들 그리고 긴 하락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모두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해당 영상을 제작합니다. 비트코인의 현 구간에 대한 설명과 빗썸 공지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잠깐만 뒤로 하고 사과장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영상의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데 여러가지 인기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사과장사였습니다. 도매업자들은 소매업자들에게 사과를 팔았고 소매업자들은 그 사과를 사서 장사를 통해 수익을 내는 형태였습니다. 사과 장사가 꾸준히 이루어지던 어느 날 사과 도매상에게 김씨와 박씨가 찾아옵니다. 먼저 김씨가 찾아왔습니다. 김씨는 이 마을에서 사과 시장이 인기가 꽤 괜찮고 품질도 좋아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오긴 했는데 모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씨가 사과 도매상에게 묻습니다.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매상은 지금 사과 가격은 한 개당 시세가 1,000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김씨는 그래요? 라고 하면서 사과 시장이 인기도 꽤 괜찮고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테니 그 가격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 후 부푼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는 박씨가 찾아왔습니다. 박씨 역시 이 마을에서 사과 시장이 인기가 꽤 괜찮고 품질도 좋아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의 경우에는 앞에 김씨와 다르게 부호인지라 돈이 많았습니다. 박씨 역시 사과 도매상에게 묻습니다.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매상은 아까처럼 지금 사과 가격은 한 개당 시세가 1,000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박씨는 그래요? 라고 하면서 사과 시장이 인기도 꽤 괜찮고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구매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박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분명 이 마을에서 사과시장이 전망도 좋고 돈이 될 것은 분명한데 지금의 가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보다 더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수익률은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과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자칫 시세가 올라 사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그들로 인해 시세가 내려가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음을 캐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든 박씨는 고민을 하다가 좋은 수를 떠올리고는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박씨는 몇몇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마을에 사과 시장이 망한다. 사과 가격은 결국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사과를 어느 정도 산 후에 사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과를 싼 가격에 시장에 풀어서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이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자 마을에서는 사과 시장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는 까닭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게 되고 자꾸만 떨어지는 사과 시세로 인해 사과 소매상들은 하나 둘씩 장사를 접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과 시장이 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분위기가 맴돌고 하나 둘씩 사과 소매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자 1,000원의 시세였던 사과는 250원에서 300원대까지 가격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과의 품질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박씨가 사과들을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사과 도매상들에게 대량으로 사기도 하고
망해서 장사를 접는 다른 사과 소매상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기도 하면서 박 씨는 일정 기간 동안 향후 사과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의 사과를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사과를 확보한 박 씨는 이후 다시 사과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들을 엄청나게 내보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점차 반전시켜 갑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좋은 소식들이 들리자 떠나갔던 소매상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좀처럼 떨어져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사과를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박 씨가 마을에 있던 대부분의 사과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250원에서 300원까지 떨어졌었던 가격대에는 사지를 못하고 그보다 더 높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물량 조절 및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통해 자신이 모아놨던 사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청산해 나갔고 마지막 한 개의 사과까지 전부 다 팔았을 때 유유히 마을을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과는 모아놓으면 썩지 않나요?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감안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들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2달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사 한 편 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케팅 비용을 좀 쓴다 셈 치고 몇십에서 몇백 정도면 포털 사이트에 트래픽 높은 키워드로 아주 잘 꽂아줍니다. 2018년 1월, 2월 달에는 가격을 내리려고 너무 대놓고 구라뉴스를 많이 쏟아냈어서 참 눈살이 좀 찌푸려졌었는데 뉴스 기사를 접하실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일까를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하지 못하도록 누를 수 있는 자금력과 시간적 여유가 상당하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들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가격이 그대로 붕 뜨면서 상승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양만큼 매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아직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 보니 가격적 상승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대량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규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최대한 한 개라도 더 모아놓자와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구성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 구간에서의 비트코인 차트와 김프 및 도미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8월 9일에 반등이 나와주기는 하였지만 바로 전일의 음봉 캔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은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상승 삿바형으로 보아야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몸통의 길이가 전일 음봉 캔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고 상승 삿바형에서는 아래쪽에 꼬리가 보통 없는데 전일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로 꼬리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상승 잉태형 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해당 캔들의 경우 추세 반전형 캔들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해당 캔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 반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하락 추세가 강화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현재 구간에서는 신중한 매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가격대는 변동성이 많은 구간의 가격대이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선이 형성되기는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뚫릴 시 더욱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김프 변동률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8월 9일에 48% 후반대였던 것에서 8월 10일자에 49.02%, 8월 11일 새벽 2시 기준으로는 49.14%로 50%대를 향해 조금씩 증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프의 경우는 하락이 지속될 때 4%, 최고에는 5%까지도 올라갔던 것에서 3%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8월 11일 새벽 2시 기준으로는 2% 중반대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비트 지분율은 증가하고 김프는 줄어드는 모습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맞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매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빗썸 8월 10일자 가장 최근의 공지문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자 공지문을 보면 지난 8월 4일 입출금 서비스가 오픈된 암호화폐 9종의 API 출금 및 빗썸 내부 입출금 서비스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는데 시세 차이가 10% 이내로 시세가 안정된 암호화폐는 사전 공지 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은 펌핑에 대한 수익이 반영이 되어 있는 남은 알트코인들의 입출금을 재개하는 것이 2차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3차나 4차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텀을 두고 진행될 여지를 남겨둘 만한 내용인 것이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재개를 하던 아니면 애매하게 써져 있는 공지문의 내용처럼 3차든 4차든 길게 끌어가면서 재개를 하던 관련 공지문이 뜨는 순간에 한 번 출렁임이 있을 수 있고 입출금이 재개되는 이후 또 한 번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블록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